평생 중산층이라 믿었던 62세 부부, 은퇴 후 매달 돈 계산부터 시작된다. 이 부부는 스스로를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우린 그래도 중산층이야. 남편 62세, 아내 60세. 맞벌이로 아이 키웠고 집도 있고 큰 빚도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진 못했지만 남들만큼은 살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조금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 첫 달 부부는 처음으로 엑셀을 켰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지출을 적어 내려갔죠. 그날 이후로 이 부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인사가 아니라 이번 달 얼마 남았지? 라는 계산으로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대부분 돈 계산부터 시작됩니다. 중산층이라는 믿음, 은퇴 후엔 왜 흔들릴까? 일할 때의 중산층과 은퇴 후의 중산층은 다릅니다. 월급이 들어올 땐 조금 써도 괜찮고 다음 달이 있고 다시 벌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지출의 성격이 바뀝니다. 즐거운 소비보다 불안해서 쓰는 돈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건강식품, 보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용들. 중산층일수록 이런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중산층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사례 대기업 협력사 퇴직 63세, 괜찮다는 말의 실체. 대기업 협력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63세 남성. 연봉은 아주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본인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후 연금은 월 170만 원. 생활비는 줄이면 250만 원이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만 해도 고정비가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와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나갔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산층이란 말이 은퇴하고 나니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은퇴 후엔 소득 수준보다 지출 구조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례 공무원 은퇴 61세 부부, 돈보다 힘든 건 분위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한 남편, 전업주부였던 아내. 연금이 나오니 비교적 안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집 안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괜히 마트에서 물건 하나 더 집으면 눈치가 보여요. 남편은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이면 몇 년 버틸까? 대놓고 싸우진 않지만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미안해집니다. 은퇴 후 돈 계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부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사례 중소기업 퇴직 62세,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이유.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한 62세 남성. 퇴직 후 6개월은 쉬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하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줄어드는 잔고보다 이게 계속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불안을 멈추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하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 중산층일수록 더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층이 은퇴 후 더 흔들립니다. 아주 넉넉하지도 않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대비를 미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연금 액수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고정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부부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지, 일 없이도 마음을 붙잡을 무언가가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평생 중산층이라 믿었던 삶은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계속 살아온 삶의 연장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재설계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달 얼마 남았지? 이 질문에 덜 흔들리기 위해 은퇴 준비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